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제가 저녁 시간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용인 아파트 건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4억 2,500만 원이 이 아파트를 매입 가격으로 말씀하셨고 1억 1,600이 이 사모님께서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안고 샀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약 3억 1,000이 남는데요. 그리고 장모님으로부터 1억 9,3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1억 1,000만 원 정도 이 갭,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게 분양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3억 9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프리미엄이 좀 붙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처갓집에서 그 중도금을 몇 번 내셨습니다. 그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9,300 정도 되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 아파트를, 분양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샀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넉넉치가 않았었으니까 그때 장모님께서 본인이 그동안 불입하신 것은 증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증여를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 불입금은 저희가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잔금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자, 잔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1,600의 대출금입니다. 잔금이 7,736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부담할 돈이었는데 저희가 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충당을 하고 어디다 충당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장모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모님이 분양권을 매수한 그 매도인에게 부담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저희가 이걸 인수할 때는 아직 중도금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3번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로 채워. 그건 얼마입니까, 그게? 사모님이 중도금 부담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 부담 금액이 얼마예요? 중도금하고 잔금 등을 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걸 실제로 3천. 부담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어디에다가 그것을 지급을 했습니까? 이게 아마 은행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1억 1,600은 은행에 대출을 끼고 샀으니까 그것은 약 한 2, 3년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것을 말소를 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갭 1억 1,000 내지 1억 2천의 갭이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은 이제 결국 사모님이 부담하셨다는 건데 어디에다 그걸 어떻게 일시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지 누구에게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중도금을 다 불입하면서 우리가 우리 재산으로 이제 환수한 뒤에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를 가지고 은행의 부채들 남아 있는 부분들을 다 청산을 하고 그 전세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제 질문에 설명이 여전히 안 됩니다. 1억 1,600의 대출금을 갚은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1억 9,300에 2억이라고 칩시다. 2억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맞습니다. 그럼 3억 1,60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이 인정하신 4억 2,500에서 1억 1,000 정도의 갭이 납니다. 그것을 일시금으로 누구에게 갚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해서 여러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갚았다는 얘기인지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도금은 분할해서. 중도금이니 이런 말 따지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1억 1,000 그 갭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여러 번 분납을 했다는 얘기인지 누구에게 아니면 일시금으로 누구에게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돈 준 것이 중도금으로 납입한 부분이 있고. 아니 중도금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자, 4억 2,500입니다. 그리고 1억 9,300, 2억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2억 2,500 남지 않습니까? 2억 2,500 중에 1억 1,600을 대출받아서 약 3년간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그죠? 그럼 1억 내지 1억 1,000만 원이 남아요. 그 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갚았느냐 그것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갚는 게 의원님. 아니고요. 의원님, 이 아파트는 저희가 이걸 매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으로 뒤에 정산들을 다 했습니다. 그 처음 나온 말씀인데요. 결국은 전세를 줘서 그 전세금으로 이 분양권을 파신 분에게 장모님 이전의 분이죠. 그분에게 지급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잔금과 프리미엄 등은 그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임대 보증금으로요. 그렇죠. 예. 이거 투기 아니라고 그러셨죠? 저희 거주 목적으로 장인 갔던 장모님 것이고, 모시고 예. 살기 위해서 이거 샀기 때문에 투기 아니다. 근데 가서 살진 않았어요. 모시고 사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장인 장모가 후보자님께 해주신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동에 있는 그리고 예. 왜 가서 못 살았느냐? 그 변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강북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바람에 용인과 멀어져서 못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의 성적은 좋은 대학을 갔죠. 이 색친 말하는 애들의 성적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벌써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변명이 안 됩니다. 그 설명이, 해명이. 정리가 되면 자, 이사를 가려고 지금도 그 집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습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었고 장모님이 무려 2억에 가까운 돈을 증여를 했고 후보자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그리고 전혀 가서 살질 않았고 한때는 매수한 가격보다 무려 2배 이상 뛴 적도 있었고 그 뒤에는 꺼졌지만요. 그렇다면 투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의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1억 2천만 원 정도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인정할 건 인정을 하시죠. 의원님, 허위의 그 계약서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장모님과 따님 사이에, 부인 사이에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2억 원을 증여를 받았지 의원 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예, 이 아파트를 본래 분양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가 그 분양권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매수입니까? 아니, 자, 저희가 장모님에게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모님이 매수한 돈의 거의 대부분, 반이든 대부분이든 그 돈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서 증여란 표현은 단 한마디도 표현이 없고 분양권 매매 계약서로 3억 900만 원을 작성했어요. 그럼 적어도 2억 원에 가까운 돈은 거짓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 참. 제가 이제 아파트를 장모님 처갓집으로부터 저희 집사람이 샀습니다. 그게 3억 9천 정도에 샀습니다. 근데 3억 9천이 아니고요. 살 돈이 계약서에는 3억 9백으로 돼 있죠. 살 돈이 모자라니까 그 반은 이제 증여를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나중에 다 갚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처음 산 거는 매매로 샀고 그 중에 반은 증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가 있는 거지 그게 왜 허위 아닙니다. 그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장모님과 따님입니다. 장모님 이전에 장모님이 분양권을 매수할 때의 그 이전의 매도인 같으면은 설명이 되는데요. 장모님이 원 매수자로부터 원 수분양자로부터 이거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내일 여쭤볼 테니까요. 예. 뭐 제가 여쭤볼 테니까 제대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한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마무리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격은 간단합니다. 아니 저도 골격이 간단해요. 4억 2,500에서 장모님이 2억 원 주셨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출이 1억 1,600이에요. 예. 나머지 1억 1,000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갚았냐 이 말입니다. 아까 누구에게? 말씀드린 중도금이 것처럼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를 임대 보증금으로 네, 다른 누구에게 사람에게 갚았습니까? 전세를 줬습니다. 그 전세 받은 그 돈으로 전세금으로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 돈을. 우리가 이 매입에 필요한 돈들 거기에 다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 돈이 매입에 필요한 돈을. 아니, 저희가 대출 받아서 쓴 거는 대출을 갚았고 전세금으로 그렇지 그럼 않습니까? 대출을 갚았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그럼 집을 제가 인수하고 1억 1,600은 무조건 인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억 1,000은 그 중도금 3번이 이제
그거는 그대로 넘어갔고 저희가 이 아파트를 뭐 잔금하고 프리미엄을 정리하면서 아마 그때 은행에서 추가로 빌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러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나중에 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잠시 돈이 모자라서 제 기억엔 빌린 것 같은데 그 뒤에 직후에 임대를 줘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자, 후보자님, 이 부분은 오늘 시간도 좀 늦었고, 예. 제가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는 사모님이 갖고 계신 예금으로 1억 원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임대보증 전세금 얘기가 또 새로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그거는 정확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에 대해서는 적어도 열흘 이상을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님 묻지 마세요 좀. 어떻게 이렇게 질의를 하고 계십니까? 네. 자, 네, 권성동 의원 질문하실 때 무슨 본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부담할 돈이었는데 저희가 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충당을 하고 어디다 충당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장모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모님이 분양권을 매수한 그 매도인에게 부담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저희가 이걸 인수할 때는 아직 중도금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3번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금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약 3억 천이 남는데요. 그리고 장모님으로부터 1억 9,3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1억 1,000만 원 정도 이 갭,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게 분양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3억 9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프리미엄이 좀 붙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처갓집에서 그 중도금을 몇 번 내셨습니다. 그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9,300 정도 되는데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로 채워. 그건 얼마입니까, 그게? 사모님이 중도금 부담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 부담 금액이 얼마예요? 중도금하고 잔금 등을 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걸 실제로 부담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어디에다가 그것을 지급을 했습니까? 이게 아마 은행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1억 1,600은 은행에 대출을 끼고 샀으니까 그것은 약 한 2, 3년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 아파트를 분양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샀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넉넉치가 않았었으니까 그때 장모님께서 본인이 그동안 불입하신 것은 1억 9,300. 증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증여를 저희가 받았고 나머지 불입금은 저희가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잔금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자, 잔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1,600의 대출금입니다. 잔금이 7,736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제가 저녁 시간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용인 아파트 건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4억 2,500만 원이 이 아파트를 매입 가격으로 말씀하셨고 1억 1,600이 이 사모님께서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안고 샀습니다.